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맨해튼 한복판 340만 제곱미터의 녹지입니다. 낮엔 가족들이 모이고 연인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공원이죠. 하지만 밤 9시가 넘으면 경고판이 곳곳에 붙습니다. 단독 보행 자제, 어두운 구역 출입 금지. 파리의 센강변은 어떨까요? 밤 11시면 텅 비는 강변 산책로, 경찰조차 순찰을 꺼립니다. 런던, 로마, 브뤼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의 밤, 특히 강과 공원은 위험의 공간이 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겨울밤 11시, 여성이 혼자 강변을 조깅하고 노부부가 산책을 즐기는 도시. 심지어 수달이 도심 하천을 헤엄치는 곳. CNN의 베테랑 도시안전 전문가조차 조작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할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미셸 로랑입니다. CNN 아시아 자문위원이죠. 도시 안전과 공공공간 설계를 다룹니다. 특히 야간 치안이요. 여성 안전이요. 그리고 도시 하천 활용이요. 파리에서 태어나 브뤼셀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에서 실패를 봤고요. 베를린에서 좌절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본 유럽의 강은 낮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위험이 들어왔죠. 생강은 밤 11시가 넘으면 텅 비었습니다. 브뤼셀 운하는 가로등이 있어도 사람이 피했어요. 로마의 테베레강은 아예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대도시의 하천은 밤에 실패한다고요. 특히 겨울엔 더 그렇다고요. 추우면 사람들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빠지면 안전도 무너지죠. 이게 도시의 법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인천으로 향하는 기내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대도시 하천의 밤은 왜 실패하는가? 이번 취재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서울이 안전하다고요? 한강이 밤에도 활기차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겨울밤에 보겠습니다. 겨울은 변명이 안 통해요. 추우면 사람들이 빠져야 하니까요. 포장도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착륙이었어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는 빨랐어요.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목이 살짝 따가웠어요. 겨울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줬어요. 한강 근처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섰습니다. 도로는 넓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멀리 검은 강줄기가 보였습니다. 한강이었어요. 저는 그 강을 오래 봤습니다. 밤엔 어떨까?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일정표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한강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하천 자문관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어요. 한강 인근 카페였습니다.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환영 인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셸 씨. 저도 인사했어요. 박준호 씨. 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았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일정 확인하셨죠? 네. 오늘은 한강 생태구역을 보시고요. 내일은 청계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밤엔 비초롱 축제도 진행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물었습니다. 겨울에 철새가 정말 도심으로 들어오나요? 박준호가 웃지 않았어요.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한강은 겨울에 더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얼음이 덜 어는 곳으로 새들이 모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좋다. 오늘 밤에 확인한다. 박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서울은 하천복원에 오래공을 들였습니다. 청계천도 그렇고요.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생태와 안전을 같이 고민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럼 야간 치안은요? 박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CCTV와 순찰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공간도 죽거든요. 저는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믿진 않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하시죠. 밤섬 조망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도 확인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박준호가 운전했어요.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겨울밤 강은 비어 있을 것이다.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제 확신이었죠.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시 틀렸으면 어쩌나 하는 기대였습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서울이 정말 다르다면요? 그럼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어요.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오시죠. 철새는 이른 아침이 가장 활발합니다. 밤섬 조망 포인트에서 보시면 딱 보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강을 보러 오나. 박준호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많아요. 탐조 동호회도 오고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죠.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방은 어두웠어요.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들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걸쳤어요. 장갑도 챙겼습니다. 밖은 추울 게 뻔했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준호가 벌써 와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차에 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밝았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밤섬 조망 포인트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얼굴을 아렸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목이 살짝 따가웠습니다. 차가웠어요. 진짜 추웠습니다. 박준호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랐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흘렀어요. 얼음이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진 않았어요. 박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강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물이 흐르는 곳이요. 얼음과 물의 경계 있잖아요. 저기가 비동결 구역입니다. 저는 그 경계를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얼음이 얇게 잡힌 곳도 있고요. 검은 물결이 살아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구조물이나 유속 때문에 완전히 얼지 않아요. 겨울엔 저런 곳이 생존 공간이 됩니다. 새들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새는 안 보였습니다. 박준호가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건네받았습니다. 망원경을 올렸어요. 렌즈를 통해 강을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물만 보였습니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안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점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들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청둥오리였습니다. 10마리가 넘었어요. 아니, 20마리였습니다. 물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부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먹이를 찾는 듯 했어요. 조금 더 멀리 봤습니다. 큰 새가 보였어요.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긴 다리였어요. 외가리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도심에서요? 겨울에요? 박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저렇게 모여요. 한강이 월동지가 된 거죠. 저는 망원경을 내렸어요. 박준호를 봤습니다. 정말요? 매년이요? 네. 이제 20년 넘었어요. 생태복원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뜻이죠. 저는 다시 망원경을 올렸습니다. 새들이 여전히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거요. 오늘 아침에도 왔네요. 돌아봤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망원경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매년 겨울이면 꼭 보여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매년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여기 10년 넘게 왔어요. 겨울엔 꼭 오거든요. 남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부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봤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제 속에 편견이 들켜버린 느낌이었어요. 가끔 보인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꼭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문화였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모이면요. 사람이 가까이 가서 문제 생기지 않나요? 박준호는 웃지 않았어요.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안 가요. 보시면 압니다.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이고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였어요. 아이가 뛰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새들 놀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규칙이 강요가 아니었어요. 교육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교육이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망원경을 다시 올렸습니다. 새들을 봤어요. 청둥오리가 날개를 펴더니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외가리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먹이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려다 멈췄어요. 눈앞의 장면이 숫자로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새들의 실루엣이 선명해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그런 거겠지. 밤엔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요. 벌써 흔들리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강공원 쪽도 보시죠. 밤의 한강이 서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박준호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렸어요. 새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겨울 강 위에서요. 사람들 가까이에서요.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온도가 더 내려갔어요.
저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다시 입었어요. 목도리도 감았습니다. 밖은 추웠으니까요.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시죠. 차에 탔어요.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불빛이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가로등도 밝았습니다. 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는 이렇게 됐거든요. 밤에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나거나요. 질서가 깨지거나요. 누군가가 겁을 먹습니다. 특히 강변은요. 술 취한 사람이 위험하고요. 어두운 곳이 많고요. 경찰이 아무리 순찰해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봤어요. 파리에서요. 로마에서요. 브뤼셀에서요. 서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한강공원 입구였습니다. 내렸어요.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바람이었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박준호가 앞장섰어요. 따라갔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예요? 밤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강변엔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커플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어요.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멀리 조명이 보였어요. 포토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줄을 봤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는데도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안전요원이 맞나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행사 때는 있지만요. 평소엔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박준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동선이 중요해요. 안내 표지판요. 펜스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저는 표지판을 봤어요. 곳곳에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명확했어요. 동선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펜스도 있었어요. 위험한 곳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시당해서가 아니라요. 습관처럼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포토존을 찍고 나면 바로 비켜줬어요. 뒷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러웠어요. 유모차가 오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비켰어요. 지나가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유모차를 민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쓰레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잘 안 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쓰레기통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쓰레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버릴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이 도시의 밤은 강한 처벌보다 강한 습관으로 굴러간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잔잔한 분노였어요. 제 도시가 떠올랐거든요. 파리요. 로마요. 브뤼셀이요. 거긴 매번 캠페인을 해도요. 결국 남이 치우겠지가 이겼습니다. 쓰레기는 바닥에 버려졌어요. 강변은 더러워졌습니다. 밤엔 더 심했어요. 그런데 서울은요. 겨울 강바람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나는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지? 박준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벤치가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 노부부는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달렸어요.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깨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보폭이 일정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아는 도시에선 불가능한 장면이었거든요. 맘에요. 여성이요. 혼자요. 조깅을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들한텐 한강이 거실이에요. 밤에도요. 겨울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 도시는 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고요. 강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시계를 봤어요. 이제 청계천으로 가시죠. 겨울엔 거기가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초롱 축제 시즌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천을 밤에 더 위험할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벌써 2번이나 틀렸으니까요. 청계천 입구였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 섰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어요. 제가 아는 많은 도시에서요. 도심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은요. 밤엔 피해야 할 장소였거든요. 어둡고요. 좁고요. 시야가 막힙니다. 사람이 빠지면 위험해요. 그런데 서울은 계단부터 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계단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막히지 않았어요. 사람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내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했어요.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요. 오히려 물소리가 더 맑게 들렸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어요. 물가였습니다. 청계천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이 보였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복개도로였어요. 고가도로였죠. 그걸 걷어냈습니다. 물길을 다시 열었어요. 저는 복원이라는 말에 자동으로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보여주기식이거나 물만 흐르는 인공수로로 끝나지. 하지만 물가에 서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바닥 돌이 보였어요. 물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고기인지요? 수소생물인지요? 정확히 구분하기 전에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생명이 보인다는 것이요. 저는 무릎을 굽혔어요. 물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물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물고기였습니다. 몇 마리가 보였어요.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서요. 겨울에요.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질이 좋아졌어요. 생태계가 돌아온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산책로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 너무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밝았어요.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조형물 쪽으로 뛰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밀면 위험해. 아이의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잡혔어요. 엄마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도시의 규칙이요. 안내문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목소리로 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밤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하천은요. 그 자체로 치안의 증거다. 박준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맑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어요. 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형물이었어요. 빛초롱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화려했어요.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정갈했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빛초롱 축제예요. 겨울마다 합니다. 저는 조형물을 봤어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조형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켰어요. 뒷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삼각대를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봤어요. 누가 지나가면 스스로 각도를 바꿨습니다. 배려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싸움이 없었어요. 다툼도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축제의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작동한다. 박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세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유모차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밀고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비켰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감동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믿어온 도시의 법칙이요. 여기선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빛초롱이 더 켜져요. 조형물뿐 아니라요. 사람들의 관람 방식도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축제는 원래 무질서가 생기는데 박준호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울은요. 축제도 시민이 운영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민이 운영한다고요? 네. 질서를 지키는 게 관람의 일부예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나눠 썼어요. 시간을 나눠 썼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요. 깊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이번엔 빛초롱 축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준호가 함께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사람이 많으면요. 질서가 무너지는 게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막히지 않았습니다. 밀리지도 않았어요. 조형물이 보였습니다. 큰 한지 등이었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금색이었습니다. 푸른색도 있었어요. 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형물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끼어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포즈를 취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바로 비켰습니다. 5초였어요. 길어야 10초였습니다. 다음 사람이 나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요. 바로 비켰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봤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린다는 걸요. 시간을 나눠 써야 한다는 걸요. 한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찍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예쁘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장만 찍었어요.
그리고 비켰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가족이 나왔어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아빠도 웃었습니다.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비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역시 10초였어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다. 뒷사람을 위해 스스로 비켜준다. 이게 관람의 규칙이다. 박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공간을 나눠 쓰는 걸 압니다. 시간도 나눠 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걸었습니다. 더 많은 조형물이 있었어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비늘이 반짝였어요. LED 조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와! 작은 탄성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뛰고 싶을 법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았어요. 부모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사람 많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교육이었어요. 말로 하는 교육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사진작가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컸어요. 렌즈도 컸습니다. 그는 각도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각도를 바꿨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요.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간을 나눴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릴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어요. 질서가 있었으니까요. 배려가 있었으니까요. 강요 없이요. 폭력 없이요.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안내 요원이 보였어요.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짓만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갔어요. 동선이 명확했습니다. 겹치지 않았어요.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찾았어요.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먹고 마시는데요. 쓰레기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봤어요. 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 마셨어요.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돌아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한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식을 먹었어요. 포장지가 생겼습니다. 손에 쥐고 걸었어요. 쓰레기통이 나올 때까지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탕을 먹었어요. 포장지를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버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기록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손에 쥔 채로 걷는다. 버릴 곳이 없어도 바닥에 놓지 않는다. 이게 습관이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축제도요. 시민이 만드는 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성공하는 이유가요. 화려한 조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배려 때문이었어요. 시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잔잔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본 축제들이 떠올랐거든요. 파리의 축제요. 로마의 축제요. 브뤼셀의 축제요. 거긴 축제가 끝나면요. 바닥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였어요. 치우는 사람의 노동 위에요. 축제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관람객 스스로가 행사의 일부였어요. 질서를 지키는 게 관람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앞으로 더 걸었어요. 다리가 나왔습니다. 다리 위에도 조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넸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젊은이들이 기다렸어요. 추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걸었어요.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요. 노인이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약자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노인을요. 아이를요. 유모차를요. 이 도시는 약자를 배려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습관처럼요. 박준호가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한강으로 돌아가시죠. 내일 촬영 준비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보고 싶었거든요. 이 도시의 밤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촬영 계획을 바꿨어요. 원래는 야간 안전만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욕심이 생겼어요. 서울의 강은요. 단지 예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생태의 피난처였어요. 그걸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엔 한강의 철새를요. 밤엔 청계천의 사람 흐름을요. 한 번에 담고 싶었어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촬영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생태와 치안을 같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뭔가요? 새를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관찰거리를 유지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의 시스템은요. 촬영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먼저 존재했어요.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카메라보다요. 관광보다요.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새벽에 한강으로 갔어요. 밤섬 조망 포인트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망원 렌즈를 끼웠습니다. 초점을 맞췄어요. 새들이 보였습니다. 청둥오리였어요. 외가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어요. 소리가 작았습니다. 새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계속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강물에 반사됐어요. 새들의 실루엣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계속 찍었습니다. 1시간을 찍었어요. 새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요. 소리가 나도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어요. 사람과 새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요. 겨울에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박준호를 봤습니다. 놀랍네요. 진짜 공존하고 있어요.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결과예요.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청계천으로 갔어요. 빛초롱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설치했어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조형물을 찍었어요. 질서를 담았습니다. 배려를 기록했어요. 1시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가 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각도를 찾는 듯 했어요.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출입 금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내려갔습니다. 한 발을요. 두 발을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제 시작이네.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제 속에 있던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완벽할 순 없어. 사람이 많으면 통제가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민 2사람이 다가갔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젊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기 내려가시면 위험해요. 영어였어요. 유창했습니다. 여기서 찍으셔도 충분해요. 손짓으로 안전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관광객이 머뭇거렸어요. 미안해 보였습니다. 올라왔어요. 쏘리.
한국 시민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떠났어요. 싸움도 없었습니다.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친절하게 제지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어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도시의 치안은요. 경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고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도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도요.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아니었어요. 친절이었습니다. 배려였어요. 존중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장면이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요. 위험한 걸 보면 말합니다. 친절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촬영을 마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어요. 새벽에 새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녁에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외국인을 제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친절했어요.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게요. 겨울에요. 밤에요. 사람이 많은데도요. 안전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겨울밤, 강은 비어 있을 것이다.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 썼어요. 겨울밤, 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믿어온 도시의 법칙이요. 서울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영상을 내보내면요. 세계가 믿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믿게 만들면 됩니다. 장면이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 도시는요. 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왔고요. 강은 살아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울과 달랐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CNN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복잡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걸었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편집실로 갔습니다. 제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새벽 한강이었어요. 철새들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낮 청계천이었습니다. 물이 맑게 흘렀어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밤 청계천이었어요. 빛초롱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관람했어요. 맘 한강이었습니다. 가족이 걷고 있었어요. 커플도 있었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모차가 오자 길이 열렸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을 제지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친절했습니다.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어요.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편집 구조를 짰어요. 내레이션을 썼습니다. 과장하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장면이 말하게 두려 했습니다. 사실만 보여주려 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장면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리듬을 맞췄어요.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편집본이 나왔습니다. 45분짜리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밤을 시민에게 돌려준 도시, 서울의 강. 제작진 회의가 있었어요. 편집실에 모였습니다. 프로듀서가 왔어요. 카메라 감독도 왔습니다. 다른 저널리스트들도 있었어요. 영상을 틀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봤어요. 새벽 한강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새들이었어요.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낮 청계천이 나왔습니다. 물이 맑았어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프로듀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밤 청계천이 나왔습니다. 빛초롱 축제였어요. 사람들의 질서가 보였습니다. 배려가 보였어요. 한 사람이 입을 벌렸습니다. 밤 한강 장면이 나왔어요. 가족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이 보였어요. 카메라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차 장면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외국인 제지 장면이 나왔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했어요. 프로듀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 내레이션이었습니다. 강은 낮에 흐르지만요. 도시의 수준은 밤에 드러납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였을까요? 10초였을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프로듀서가 일어섰어요. 훌륭해요, 미셸. 이건 단순한 여행 다큐가 아니에요. 도시 안전의 교과서예요. 다른 제작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물었어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안전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로 부족해요. 밤을 도시가 지키는 게 아니라요. 시민이 밤을 품격 있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기획을 바꿉시다. 단순 여행 다큐가 아니라요. 야간 공공공간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요? 그걸 보여주는 다큐로요. 다들 동의했어요. 제목도 다시 논의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결국 제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밤을 시민에게 돌려준 도시, 서울의 강. 방영 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면요. 사람들은 조작이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프로듀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면이 증명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적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꼭 보여요. 이 도시의 밤은 강한 습관으로 굴러간다. 밤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하천은 그 자체로 치안의 증거다. 축제의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작동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본 게 맞았습니다. 서울은 달랐어요. 제가 믿어온 도시의 법칙이요. 거기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었어요. 빌딩 불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서울의 밤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사람들이 평화로웠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희망을 봤다. 도시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평생 도시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어두운 면을 파헤쳤어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요. 처음으로 성공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어요. 그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방송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랐어요. 프로듀서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가 웃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제 다큐가 나왔습니다. 오프닝이 흘렀어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대도시의 하천은 밤에 실패한다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벽 한강이 나왔습니다. 철새들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45분이 흘렀어요.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내레이션이었어요. 강은 낮에 흐르지만요. 도시의 수준은 밤에 드러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반응을 기다려야 했어요. 소셜 미디어를 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늘 비슷했습니다. 연출 아니냐? 좋은 장면만 찍었겠지. 조작 같은데. 저는 예상했어요. 항상 이랬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댓글을 봤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출이면 새들이 저렇게 안 움직여. 저 질서는 단기간에 안 나와. 직접 가본 사람인데 진짜예요. 긍정적인 댓글이 늘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1만이었습니다. 10만이 됐어요. 50만이었습니다. 100만을 넘었습니다. 하루만이었어요. 프로듀서가 전화했습니다. 미셸, 대박이에요.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트렌드 1위예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다시 열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해시태그가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 의강. 밤을 돌려준 도시. 겨울 생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에서요. 미국에서요. 아시아 각국에서요. 사람들이 놀란 건요. 조명도 축제도 아니었습니다. 평온함이었어요. 밤에 이렇게 평화로운 강변이 가능한가요?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다고요?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계속 뜨거웠어요. 다른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BBC가 연락했어요. 알자지라도 왔습니다. NHK도 취재 요청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시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싶다고요. 독일 베를린도 관심을 보였어요. 캐나다 토론토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다큐 하나가요.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승낙했어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들도 있었어요. 언론인들도 왔습니다.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청중이 집중했어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달 순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 수달은 도심 한복판에 삽니다. 밤에 돌아다녀요. 아무도 해치지 않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박준호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요. 사람이 많으면 배려해야 한다고요. 청중이 조용했어요. 정이 만든 도시는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요. 그곳은 서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 이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해요? 꿈인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있으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못 본 것뿐이라는 걸요. 강연이 끝났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수백 통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어요. 서울 가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도 바뀔 수 있을까요?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네, 서울은 정말 안전합니다.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대도시 하천의 밤은 왜 실패하는가? 그 문장을 지웠어요. 새로 썼습니다. 서울은 실패하지 않았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평생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어두운 면을 파헤쳤어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요. 희망을 다시 봤습니다. 도시는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사람이 만들면요. 가능하다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의 밤을 생각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요. 한강의 철새요. 빛초롱의 따뜻한 빛이요. 유모차를 위해 비켜주는 사람들이요. 쓰레기를 손에 쥔 채 걷는 시민들이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하는 목소리요.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가겠다고요. 서울로요.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취재가 아니라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청계천을요. 한강을요. 밤에요. 겨울에요. 두려움 없이요.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을 쌌습니다. 내일 비행기표를 끊을 겁니다. 서울행이요. 돌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도시로요. 사람이 만든 도시로요. 밤을 시민에게 돌려준 도시로요.